예, 김기식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 물을 테니까 교수님들께서도 좀 간단히 강원택 교수님, 지역정당 허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결사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 정당결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야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데, 지금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을 정당 허용할 경우에 지역정당은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그냥 배제하는 건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은 아직 거기까지 제가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게 지방선거, 일단 지방선거에서라도 물꼬를 트자하는 게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헌법상 정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보호를 하고 있고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어서 강원택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지역정당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했을 때 국고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사후에라도 좀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박명영 교수님, 그 지구당 부활은 제가 2004년도에 그 당시 참여대 사무처장으로서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개혁을 할 때 사실은 시민단체에 있었던 제가 이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정당 정치의 토대가 그나마 우리나라 약한데 이 지구당을 부활했을 때 정당의 시민사회적 토대가 오히려 약화된다 이런 거였는데, 다만 이 지구당 부활은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앙정당에서도 정당의 민주화가 얘기됩니다만 그래도 중앙당은 그 당대표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다른 뭐 의원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견제장치가 있는 반면에 지구당의 경우에는 완전히 지구당 위원장의 사당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공동대표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당 체제상 오히려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구당 위원장과 소위 그러니까 기업에서 CEO와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회를 분리하는 것처럼 이런 좀 그 지구당 차원의 거버넌스, 지배구조와 관련된 어떤 개혁 방안이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화, 사당화는 들어가는 돈과 관련해서 불가피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와 관행상 한 조직에서 과연 여러 명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시된 것처럼 민주적 거버넌스의 전제 조건은 사실은 제도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지구당의 경우에는 당원 명부를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사안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중앙당에서 상근 직원이 파견이 돼서 상근 직원은 그야말로 직원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도적인 어떤 부분을 좀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문화와 관행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특수한 현실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더 특히 이제 자금 관리와 이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바로 어떻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대 교수님, 지금 이 지구당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정당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지구당을 부활할 경우에 이 사당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당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과 지구당 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분리한다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신지 의견을 좀 주시고, 두 번째로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당 후원회는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것은 같이 쌍으로 처리했던 거지 개인 보고 정당 후원에다가 기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인단체의 기부는 기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단체로서 노동조합도 같이 규제하면서 생겨난 문제이고요. 한쪽만 규제하기 어렵다.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협회, 이게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이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 그럴 경우에 소위 기업 자금의 정치 유입을 통해서 정경유착이 강화되고, 현실적으로 솔직히는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는 기업의 후원금이 많이 몰리고 나머지 정당들에는 법인의 후원금이 없는 이런 정치자금의 편중성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당의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한국적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냐,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지구당 문제하고 이 정당 후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지구당 문제는 적절하게 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분리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정당 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 그 보수 정당이 후원금 많이 걷는 건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정당 후원회를 이렇게 허용하자라고 하는 건 단체가 중앙당에게 일정하게 이제 그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자라는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금액의 불평등함 혹은 불균형성은 비단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치 자금의 기부의 자유는 허용하되 이꼴 보이스를 위해서 기부금의 상한선은 적절하게 사회적인 합의를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진수인들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지구당의 거버넌스 문제나 정당 후원회를 허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가 그 특히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 그것이 어떤 경로 뭐 예를 들어 선관위를 통해서만 한다든지 했을 때 지정할 경우에 전액을 주지 않고 형평성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일정 퍼센테이지는 그 지정한 데 주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당 후원의 운영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계시면 좀 다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석근 그 의원께 정치자금 2004년대 저희가 개혁할 때요. 취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소액화하고 투명화돼 이렇게 소액화해서 투명화할 경우에는 그 대가성에 대해서 불문한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대가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2004년도. 왜냐하면 하다못해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서 더 잘해주기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입법해주기를 바라면서 후원금을 내는 거거든요. 자기 돈을 내더라도. 그런 점에서 정치자금은 모든 경우에 다 대가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되 소액으로 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폐해를 막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죠? 예.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입법 취지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대가성 문제로 수사한다. 이거는 2004년도 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판례냐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 나타난 판례인데 당비를 공천과 관련해서 특별 당비를 냈습니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것을 입증을 검찰에서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거 유죄받았습니다. 회계보고에 드러난 특별 당비였습니다. 공천 헌금과 관련이 있다. 공천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역시 대가성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은 특히 그런 경우에는 고액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님. 그 케이스는요 적절하지 않은 게 그거는 특별 당비는 금액한 이거는 정치자금법상의 것은 금액 제한이 있잖아요. 1인당. 예. 500만 원 제한이 있고 연간 2천만 원 제한이 있고 500만 원 됐을 때는 다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 갖고 그거하고 특별 당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고액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특별 당비 몇 억을 특별 당비로 내서 대가로 예를 들면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경우 이거 당연히 형사처벌 해야죠. 이거는 그 2004년도 개혁에서 허용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판례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적으로 공개된 후원의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대가성 문제를 논한다는 건 정치자금 제도 자체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조합비를 그러니까 조합 개개인들이 단체 자금도 아니고 조합비도 아니고 개개인들이 그냥 우리 노동조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후원한 거에 대해서 그걸 형사처벌한다는 건 세계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건 코미디죠. 그리고 2004년도 법 개정을 할 때 분명히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대신에 이렇게 소액으로 투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일본밖에 하겠다.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2004년도 법 개정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소액다수 기부 제도를 정착시켜가면서 대가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까지 지금 후원금 허용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공개되고 과연 그런 금액까지도 대가성을 배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는 그 2004년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조문에 애매함이 있다면 정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 보입니다. 예.